경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 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2돌세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친손적인 귀국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위대한 선대수령들과 당신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진보와 부흥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전쟁을 반대하고 진리와 평화를 지향하는 불굴의 자주독립국가로 강화 발전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귀국에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0년 9월 2일 디마스크.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2돌세 즈음하여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명예부리사장 세철군, 리사 김선, 명예리사 최동문이 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회원들인 림근남, 주경호, 전하겸, 조빈과 기금 중국 단동지부 송원 당 예명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시대의 교육 강령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3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자들은 조국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으시고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구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나라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며 교육 부문에서 도식적인 툴을 대담하게 마시고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신 데 이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해 주시어 우리 당의 혁명적 교육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가장 훌륭한 제도와 조건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우리 평양 교원대학을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그런 만년대교의 애국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는 데서 우리 교원대학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적 능력, 응용 능력,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가정안을 개선 완성하며 그리고 실험 실수 비중을 높이고 학생들이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 지향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리하는 원수님이 대학 현지 지도는 우리 시기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시대의 역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며 학생들을 전문 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그리고 높은 탐구 능력, 창조적 능력을 가진 그런 창조적인 인재들로 키우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준 그러한 역사적인 현지 지도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불의 거전적으로자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 방침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 해서 이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조국을 떠밀고 나갈 훌륭한 혁명 인재로 키우자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으로 조국의 천만년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나가실 경의하는 원수님이 철석의 의지가 담겨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안으면서 후대 교육 사업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교육 사업을 더 잘해 나갈 교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큰 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덕군 신안촌 호안공사장에서 군민 협동작전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륜전 기재들을 동원해서 신안촌 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공사에 필요한 막돌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시공조직을 면밀히 짜고 들어서 제방공사를 다시는 피해를 받지 않게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을 깊이 파고 제방을 고추펴야 물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피해가 없게 견고하게 완전 무결하게 인민의 요구에 따라서는가 못 서는가 무조건 어떻게 하나 따라서야 한다. 이것이 인민의 군도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건재 공업성 건설유단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금강군 읍지구 산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때없이 비가 내리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이들은 공사 기회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해서 골조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막 콘크리트 치기에 필요한 골재 운반과 휘틀 조립을 비롯한 다음 공정을 위한 준비 사업도 동시에 입체적으로 벌리면서 건설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군에서 수도건설위원회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피해지역 산림집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피해지역 산림집 건설의 성과 여부가 건설자재 보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건설자들의 앙양된 기세가 높은 건설 성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공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소중 산림집 기초공사를 끝내고 일체의 골조공사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당초에 14일까지 끝나게 된 골조공사를 9월까지 끝낼 목표를 세웠댔는데 권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수지 이틀과 마감 자재까지 보장해 줘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개성시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소충 산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에서는 노력과 설비, 자재보장 대책을 예견성 있게 면밀히 세우면서 대상별,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굴착이 완전히 끝난데요. 모든 호동도에서 1층 벽체 추조가 끝났으며 침목분에서도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시농촌경영위원회와 건설기여단, 무역관리국과 청년교육대가 맡은 호동들은 2층 벽체 추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각지에서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강구되고 있습니다. 대웅단군 신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태풍과 무더기 비에 의해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빈틈없이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냉이밭 새끼줄 치기와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비롯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은산군 신창농장에서는 존반적인 수로들에 대한 정리보수를 질적으로 끝낸 데 이어서 강냉이밭 새끼줄 치기와 여러 개체 묶어주기 정령을 다시금 요에 장악하고 부족점들을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일에 예견되는 태풍 10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인용 피해를 비롯한 태풍 피해를 막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신문국에서 이미 통보했지만
이제 또다시 들이닥치는 태풍 10호는 그 세기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7일 21시경에 조선동해 중부해상에 도달해서 함경북도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폭풍과 강풍이 불 것도 예견됩니다. 매우 강한 대형급 태풍인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매우 큰 피해가 예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풍 8호와 9호를 겪으면서 찾은 교훈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 방지 사업에서 이쯤 하면 된다거나 적당이란 이런 입장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풍 10호가 또다시 우리나라 경내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급 책임 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명피해를 적절히 막는 데 중심을 둬야 합니다. 태풍경보가 발령된 데 맞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외하며 위험 건물들을 다시금 철저히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빠짐없이 소개시키기 위한 사업을 바로 조직하고 선차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갈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두 차례의 태풍으로 매 단위들에서 드러난 불비한 요소들이 없는가를 다시금 따져보고 빈틈없이 대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 나라의 재부를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농업과학기술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거 장마철 기간에 내년이 없이 이거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해비 침률이 떨어지고 농작물 생육 상태는 논뼈는 3 내지 5일 정도, 강냉이는 2 내지 3일 정도 지난해보다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태풍 9호에 의해서 넘어진 이런 벼들에 대한 세워주기를 빨리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세워서 묶어주게 되면 감묶음이 꺾어지고 또 비답성 면적이 줄어들면서 논뼈의 요물기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논뼈의 생육 기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려야 하는 조건에서 대가 꺾이지 않고 벼가 넘어진 이런 벼들은 그대로 놔두고 벼대가 완전히 꺾이어 이삭이 물에 잠긴 이런 퍼전들에서는 보침대나 새끼줄을 이용해서 이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논들에서는 빨리 논물 뽑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물꼬들을 다 열어주어서 아래논이 침수되게 하지 말고 아래논에 물꼬부터 차례로 열어놓는 방식으로 논물 뽑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후 3일 이후에 2 내지 3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비답성 강화제나 성장 촉진제들을 빨리 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논뼈의 잎이 쓸리고 찢어지고 또 잎들이 물에 잠긴 이런 포전들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어병 나노살균제나 버루도액을 비롯한 살균제들을 5 내지 7일 간격으로 3차 이상 분무해줘야 합니다. 강냉이가 이거 45도 정도로 넘어진 이런 포전들에서는 강냉이 포기를 그대로 놔두어서 자체 회복되도록 하며 완전히 넘어져 이삭이 땅에 닿은 이런 포전들에서는 새끼줄 보침대를 이용해서 20 내지 30cm 정도 땅 위에서 들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거 오사리가 마르고 또 이삭이 아래로 두리어진 이런 포전들에서는 앞으로 이제 태풍 10호가 또 예견되는 조건에서 빨리 이삭 따주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태풍 10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중등교육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 힘을 놓을 때 대한 시대의 요구를 자각하고 평양시에서 우리식의 새로운 교수 방법 창조를 위한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교원들 속에서 경직된 사고 관점, 그 다음에 말하자면 리런 위주, 이것을 타파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안의 모든 교원들이 부단히 혁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단을 이용하고 실험 기구 기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창조됐습니다. 현대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전자 교재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개발자를 모아 가지고 소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
교정에 대한 전자교수관을 창조하고 이것을 실천 속에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송시 운덕유치원에서 교양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교양원들이 어린이들의 소질과 재능을 제때에 찾아내서 키워주기 위해 여러 가지 유치원 어린이 평가 방법과 수단들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수단과 수법들을 잘 적용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 수단의 하나로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성장기록부 크는 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기록부를 통해서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성적 특징들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그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교양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하면 이 어린이들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설사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싹을 키워내는 훌륭한 미천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능놀이 교폐물 하나를 만들고 또 모래판 유인놀이 방법을 하나 해도 그것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 정화 분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대로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기 수업을 비롯한 교재 연구 토론회를 해도 그것이 실제 어린이들의 체험 활동을 적극 저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식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목욕탕에서는 봉사단위의 특성에 맞게 목욕탕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체온 재기와 손소독을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꾼들이 봉사원들 속에서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부단히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독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소독약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면서 봉사 시작 전과 봉사가 끝난 후 봉사 장소들의 모든 공간과 대상들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깐깐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료객 자동차 사업소에서도 비상방역 사업이 보다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모든 운전기재들의 체온기와 소독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운행하기 전과 운행을 마친 다음에 보스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 대한 체온 재기와 손소독 사업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고 노록화물을 통한 위생 선전 사업을 활발히 벌려서 모든 주민들이 비상방역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전천군 상업관리소에서도 악성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완벽한 방역 태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봉사단위의 특성에 맞게 봉사시설들과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엄격히 진행해서 언제나 위생 환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악성 전염병은 4일 하루 동안에 31만 6,390여 명의 감염자를 기록했습니다. 31만 6,390여 명의 하루 감염자 수는 이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이로써 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677만 2,290여 명, 사망자 수는 87만 8,07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지역을 보면 아메리카와 아시아입니다. 아메리카의 하루 감염자 수는 13만 3,080여 명으로서 세계 하루 감염자 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만 4,990여 명으로서 3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디아와 미국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이 나라들의 4일 하루 감염자 수는 세계 하루 감염자 수의 5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해서 스웨디의 정부는 올해 들어와 벌써 두 번째로 대학 입학 시험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악성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23개 현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에서 태풍 9호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파괴됐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들과 농경지들이 물에 잠기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연해변강에서도 3일 태풍 9호에 의한 피해가 났습니다. 공보부가 밝힌 데 의하면 태풍으로 55명이 부상당하고 수백 대의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7개의 건물 지붕을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벽동, 부존, 창도를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9월 6일 일요일, 음력으로 7월 19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중부 이남과 개성시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조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평원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특급 경보, 조선 서해와 함경북도 해상에서 중급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강원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높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20 내지 35m의 폭풍이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다가 5 내지 8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안에서 해일 중급경보입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안에서 100 내지 150cm, 함경북도와 라선시 해안에서 80 내지 120cm의 해일이 일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폭풍, 매우 높은 파도가 일고 또 이 조선 동해안에서는 해일도 예견되는 데 맞게 수산, 해운, 양식,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